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바로 손자병법, 그중에서도 구변편입니다. 용병의 기본 원칙하고요. 또 5가지 특수한 지형에서의 대응법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원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용병지 법은 장소명 유균하여 합군 추중호대 피례지 무사하고 규지 합교하고 절지 무류하고 위지 증모하고 사지 즉전이니라. 네, 발음은 한국식으로 읽으면 범용병지법, 장소명어군, 합군추중, 비지무사, 규지합교, 절지무류, 위지증모, 사지즉전 이렇게 됩니다. 아, 네. 원문으로 들으니 또 느낌이 다르네요. 그렇죠. 이 구절이 이제 무릇 용병의 법은 번용병지법, 장수가 군주에게 명을 받아서 군대를 합치고 병사를 모으는 것, 합군추중에서 시작하는데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지형별 대처법입니다. 아, 그 5가지요? 네, 첫 번째가 비지무사예요. 여기서 이 비라는 한자, 이게 무너질 비자거든요. 무너질 비요? 네, 그러니까 땅이 좀 기반이 약하고 뭐랄까 무너지기 쉬운 땅을 말하는 거죠. 이런 불안정한 곳에서는 무사, 머무르거나 수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보통 집사자인데 여기서는 머무르거나 주둔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지형 설명이 아니라 여기선 이러지 마라는 첫 번째 행동 지침이군요. 바로 그거죠. 다음은 구지합교인데요. 굳이 합격. 네, 구는 내거리 구자예요. 사방으로 길이 통하는 곳,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 전략적 요충지를 뜻합니다. 그런 중요한 곳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합교하라고 합니다. 이 합할합, 사귤교자인데요. 즉 외교를 펼치라는 겁니다. 주변 세력과 동맹을 맺거나 아니면 적의 연합을 방해하는 그런 군사 외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는 거죠. 아, 군사 행동만이 전부가 아니군요.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절지무유. 이 절은 끊어질 절자니까 길이 끊기고 험한 땅을 말하고요. 이런 절지에서는 무류, 머무르지 말고 신속하게 통과하라는 거고요. 또 위지즉모, 위는 애워쌀 위자, 즉 포위되기 쉬운 지형이죠. 여기서는 즉모, 계책을 세워서 벗어나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사지즉전, 이건 뭐 글자 그대로 죽을 사자, 도망갈 곳 없는 막다른 곳이죠. 사지. 정말 절박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런 사지즉전에서는 즉전,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겁니다. 각 지형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행동 방침을 딱딱 제시하고 있죠. 와, 정말 구체적이네요. 지형의 불리함을 극복하거나 유리함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이군요.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원칙, 아니 원칙의 예외라고 할까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원문으로 한번 보시죠. 도요소 부여하고 군요소 불격하고 성요소 불공하고 지요소 불쟁하고 군명유소 부손이라. 네, 한국식 발음으로는 도유소 부유, 군유소 불격, 성요소 불공, 지요소 불쟁, 군명유소 불수. 가지 말아야 할 길, 도요소 부요, 공격하지 말아야 할 군대, 군요소 불격, 성요소 불공, 땅, 디요소 부정이 있다는 건 뭐 전략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요. 마지막에 군명 요소 불수, 군주의 명령이라도 받들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이 5가지 하지 않음, 불유, 불격, 불공, 불쟁,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불수.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절대적인 원칙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장수의 그 유연한 상황 판단이 결정적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위에서 내려온 명령보다 현장의 판단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네요. 와, 정말 시대를 앞서간 통찰 같습니다. 그렇죠. 전장의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급변합니까? 그 변화에 맞춰 대응하는 능력, 이게 바로 구변, 9가지 변화의 정신과 직결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구변에 통달하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군요. 다음 구절을 보면 더 확실해질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구절 보시죠. 고로 장통유 구변지리자는 지 용병이여이니 장불통 구변지리면 쇠지종이나 분흥대의 지지리이요 지병의 부지 구변지술이면 쇠지올이나 분흥턱 인지용이랴 이렇게 읽습니다. 장통어구 변지리자.
그러니까 이 9가지 변화의 이롬, 구변지리에 통달한 장수만이 진짜 용병수를 아는 것이다. 지용병이 이런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변이라는 글자, 변할 변자인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고정된 원칙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 그 자체와 그 변화에 임기응변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 구변에 통달하지 못하면, 즉 장불통 구변질이면 아무리 지형을 잘 알아도 수지지형, 그 땅의 이로움을 얻을 수 없고 불능득 지지리, 또 군대를 다스릴 때 치병, 이 구변의 수를 모르면 부지구변지술, 비록 5가지 이로움, 즉 올이라고 불리는 기본 원칙들을 알아도 사람을 제대로 쓸 수 없다. 불능득 인지용인 게요. 아, 그러니까 지식만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지혜. 그게 바로 구변의 술이고 이게 필수적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과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쓰고로 지자지료는 필자뷰 이해니 자뷰이의 우회가시네요. 자뷰하에 환가해 아니라. 네, 시고 지자지려 필자버 이해 자벌이 우회가시냐 자벌의 한가해야. 지자지려,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은 필자버 이해, 반드시 이로움과 해로움을 섞어서 고려한다. 여기서 잡자가 핵심이군요. 섞일 잡. 네, 바로 그 잡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로움 따로 해로움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섞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고려하라는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답이 바로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벌이 이무가시냐. 이게 뭐냐면 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해로운 점을 함께 생각하면 자벌의 하, 닥쳐올지 모를 환란을 미리 대비하고 해결할 수 있다. 가해는 거고요. 아, 유리할 때 오히려 위험을 생각하라? 반대로 자벌의 이 환가해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로운 점을 함께 고려하면 자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확신을 무가신,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제가 순서를 바꿔 말했네요. 유리할 때 위험, 자벌의 이 환가해야를 보고 불리할 때 기회, 자벌의 이 무가시냐를 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정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또 순조로울 때 잠재적 위협을 동시에 보는 거죠. 아주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생각이라는 거죠. 아, 오늘 이렇게 원문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구변턴을 살펴보니 단순히 옛날 전쟁 기술 얘기가 아니라는 게 확 와닿네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이로움과 해로움을 어떻게 균형 있게 봐야 하는지, 이건 정말 리더십의 핵심 지혜 같아요. 시고로 규조후자는 이하요, 역조후자는 이예요, 취조후자는 이린이라. 시고 굴제후자 이해, 역제후자 이업, 취조후자 일이. 다른 세력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런 내용 같네요? 네, 맞습니다. 시고는 이러한 까닭으로라는 뜻이고요. 앞 내용과 연결되는 거죠. 먼저 귤제후자 이해, 규조후자 이해, 여기서 귤자, 구필귤자예요. 그러니까 제후 다른 세력을 굴복시키려는 자는 해, 즉 손실이나 위협으로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힘이나 위협으로 누를 때는 해를 써라. 그렇죠. 다음은 역제후자 이업인데요. 역은 불인력자, 제후를 부르려는 자는 업, 그러니까 일이나 과업으로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업자가 사실 우리가 뭐 직업, 사업할 때도 쓰지만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임무나 할 일, 이런 걸 뜻한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자업저득할 때 그 업자랑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취조후자 일이, 취는 원래 달릴 킬자인데 여기서는 따르게 하다,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아, 스스로 따라오게 만들려면. 네, 그럴 때는 리, 즉 이익으로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해, 업, 리, 이 3가지 카드를 다르게 써야 한다. 이런 아주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오, 그렇군요. 단순히 뭐 힘으로만 누르거나 아니면 뭐 이익만 주는 게 아니라 상황 따라 다른 전략을 써야 한다. 흥미롭네요. 그럼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유명하죠. 대비태세에 관한 내용. 원문은 이렇습니다. 고로 용병지법은 무식이 불레요 시우유 이대지하며 무식이 불공이요 시우요 소불가공이 아니라. 고 용병지법
무식이불래, 시우유 이대지, 무식이불공, 시우요소 불가공야. 네, 여기서도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용병지법, 즉 군대를 운영하는 법은 이렇다는 거죠. 첫 부분, 무식이불래, 이게 뭐냐면 적이 오지 않을 것, 기불라이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시자가 믿을 시자입니다. 의지하다, 믿다. 아, 적이 안 올 거라고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대신에 시우유 이대지, 내가 기다릴 방도가 있음을 믿으라, 이겁니다. 즉, 적이 오든 말든 내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기서 유의는 쉬할 방법이나 수단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네네. 같은 논리로 뒤 구절도 이어집니다. 무식이 불공, 적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 말고 시우요소 불가공이야. 내가 공격당할 수 없는 바가 있음을 믿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공격당할 수 없는 어떤 상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어라. 정확합니다. 여기서 소는 쉬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문장 마지막에 야는 좀 단정적인 느낌을 주는 어조사입니다. 결국 이게 핵심이네요. 적이 어떻게 나올까 예측하고 거기에 의존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 오직 그것만 믿으라는 거군요. 정말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유비무환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장수가 경계해야 할 5가지 위험, 5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문 읽어주시죠. 네. 고로 장유 오위하니 필사는 거사리요, 필생은 거루요, 분속은 거우요, 렴결은 거루교, 애미는 거번이니, 범차 오전은 장지의 고야니, 용병지 제야라. 그러므로 장, 즉 장수에게는 5위, 5가지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필사. 반드시 죽기 살기로만 싸우려 하면 오히려 가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는 죄수 있다? 가능성을 나타내죠. 너무 용맹해도 문제다. 그렇죠. 둘째, 필생. 반대로 반드시 살려고만 하면 가로, 포로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로는 사로잡을 로자예요. 아, 너무 몸을 사려도 안 된다. 네. 셋째, 분속. 분은 성낼 뿐, 속은 빠를 속.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내면 가모, 업신여김, 즉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는 업신여길 모자고요. 욱하는 성격도 위험하다. 맞습니다. 넷째는 렴결. 렴은 청렴할 렴, 결은 깨끗할 결. 지나치게 청렴결백하면 오히려 가욕,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청렴한 게 왜 위험하죠? 이건 좀 의외인데요? 이게 손자의 통찰인데요. 잠시 후에 다시 보죠. 5째는 애민. 백성을 너무 아끼면 가번, 번거로움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번은 번거로울 번자입니다. 백성을 아끼는 것도 지나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손자는 말합니다. 범차오자, 무릇 이 5가지는 장지과야, 장수의 과실이고 용병지제야, 군대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재앙이다. 아, 그러니까 이 5가지 자체, 뭐 용기라든지 신중함, 청렴함, 애민정신 이런 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지나칠 때, 극단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잃을 때 위험하다는 경고입니다. 아하, 과유불급 딱 그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5가지 위험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마지막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복군 살장이 키리 오위니 불갑을 찰야니라. 훅군 살장은 군대가 뒤집히고 후군은 뒤집힐 복자로 군대의 패배, 와해를 의미합니다. 장수가 죽임, 살장을 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끔찍한 결과가 필히 5위, 반드시 앞서 말한 5가지 위험 때문에 이 일을 생겨나는 것이니 불과불 찰야,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불과불은 이중부정으로 아주 강한 긍정, 반드시 무엇해야 한다는 뜻이고 찰은 살필 찰자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죠.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